안녕하십니까. 8월 24일 토요일 오전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 서울 광진이죠. 서영교 의원이 23일 법사위 전체 회의 때 탄핵소추 대상자인 김영철 서울 북부지검 차장검사와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의 부적절한 관계 의혹을 들춰내면서 급발진했습니다. 거의 광분하듯이 고함을 질러댔는데 보기에 민망할 정도였습니다. 서영교 의원 목소리가 굉장히 큽니다. 쇠소리도 나고 있죠. 그러지 않아도 목소리가 큰 서영교는 계속 고함을 치면서 자기 주장을 이어갔고, 질의 시간이 끝나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도 고함을 질러대서 법사위 회의장을 순식간에 난장판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서영교 의원 국회의원 배지를 달기 전까지만 해도 전혀 저런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속으로 감추고 있었던 모습인지는 모르겠지만 민주당 국회의원이 되고 난 이후부터는 점차 사람이 달라지더니 선수가 쌓여질수록 저렇게까지 밉상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켜보는 친구 입장에서는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서영교는 의사진행 발언과 본 질의 시간을 활용해서 의기양양하게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민주당이 김영철 검사와 사적 관계를 맺었다면서 의혹을 제기해온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의 잦은 검찰 소환을 문제 삼았습니다. 주말과 크리스마스 그리고 설날 연휴에 법정 구속 중인 장시호를 불러낸 것은 분명히 이상하다, 이렇게 주장한 것입니다. 두 사람이 사적 공간에 함께 가기도 했다는 주장도 곁들였습니다. 결국은 김영철 검사가 장시호와 모종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장시호를 검사실로 불러내서 편의를 봐준 것이 아니냐, 그런 쪽으로 몰아가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서영교 의원이 고함을 지르면서 광분하는 장면입니다. 구치소에 가서 구치소 자료를 보고 써와서 제가 깜짝 놀랄 일이 생겼습니다. 장시호가 도대체 서울 구치소에 있는 동안 특검이 몇 번을 불러냈느냐 하면 자그마치 78번을 불러냈어요. 자그마치 78번을 불러내고요. 기소되기 전까지 15번, 기소되고 난 다음에 수십 번을 불러낸 거예요. 그러면 제가 보여주고 싶은 말씀, 이 4시간 30분 동안 뭐하고 있었습니까? 장시호는 9시 반에 보내고 그날 출입 기록에 구치소에 새벽 2시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럼 4시간 30분이 비어요. 이거는 저희가 사실조에서 하나를 찾아내서 나온 거예요. 그럼 수없이 많은 거에 대해서 사실조에 나와야 됩니다. 서울구치소는 몇 시에 들어왔는지 그 사실조회를 내놔야 돼요. 그러면 12월 6일 날 법정 구속된 날, 법정 구속은 됐는데 몇 시에 그 정문을 출입했는지 그것을 내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요. 제가 오늘 엄청난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장시호가요, 도대체 일요일에만 21번 검찰이 불러냅니다. 토요일에 11번 불러냈어요. 2017년 설날에는요, 설날 전날 연휴, 설날 그리고 설날 다음날 연휴, 설날 연휴 3번을 다 불러내요. 그리고 법정 구속된 다음 2017년 12월 25일, 12월 6일 날 법정 구속됐는데요. 크리스마스 날 또 불러냅니다. 법정 구속되고 크리스마스 날 왜 불러냅니까 이게? 이러고서는 아들 사진 찍어준 거 사실 2월 11일 날. 이처럼 의기양양해진 서영교는 질문 시간이 끝났는데도 엄청난 건수를 잡았다는 듯이 막무가내씩 고통을 이어갔습니다. 목소리가 워낙 크다 보니 마이크가 꺼졌는데도 회의장이 쩌렁쩌렁 울리고 있습니다.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 고함이 이어지니까 참다 못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아니 사선 의원이나 돼가지고 도대체 뭐하는 짓이냐, 약 파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정말 뭐하는 짓이냐, 이렇게 막고함이 이어지면서 법사위 회의장이 난장판으로 변했습니다. 좀 제재 좀 하세요. 목소리 크다고 내가 너무 묻고 오기만 싶어서 돼요. 위원장님, 12월 25일 날 자제해 주세요. 구치소에 밤 몇 시에 들어왔는지, 설날 연휴 연장으로, 아니 구치소는 현황질 시간에 하세요, 그러면. 그때 밤 몇 시에 들어왔는지 이건 나한테 보고야 합니다. 아유 마이크가 들리면 어떡하냐죠. 아유 참. 질서를 지키세요. 질서를.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법무부 장관은 자료를 그만 좀 하세요. 위원장님 적당히 질서 좀 잡아주세요. 상당히 몇번 빠져있습니까? 이렇게 나왔으면 질려. 약파는 것도 아니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법사위에서.
진실이 들었습니까? 아니, 아니 12월 6일 동안 말씀하세요. 그러면 제대로. 아니 우리가 혼자 목사예요, 지금? 12월 6일 날 이게 단행된 거 아니에요? 단행됐어요. 보세요. 크리스마스 날 아 정말 마무리해주세요. 사설적이 돼가지고. 양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자제하세요, 자제. 아마 서영교는 이런 상황을 노렸을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그래야만 개딸들로부터 잘했다는 격려 문자도 받죠. 하여튼 지금 민주당 의원들은 전부 개딸들 눈치 보느라 정신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서영교 의원의 이 같은 주장들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국민의힘 주진우, 조배숙 의원 등에 의해서 거의 박살이 나다시피 했습니다. 법조 출신이 아니죠, 서영교 의원은. 그래서 검찰들의 수사 방법이나 조사를 받고 구치소로 이동할 때 어떤 절차를 밟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자기 주장만 하다 보니 논리적인 측면에서 검사 출신들을 따라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김영철 검사가 장시호 씨를 불러 위정을 시켰다고 주장한 2017년 12월 6일 당일 장 씨가 검찰실로 출정한 기록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주진우 의원은 법사위원들이 서울지소에서 확인한 결과 장 씨와 김 검사는 2017년 12월 6일 서로 만나지 않았다. 서로 만나지 않은 상태에서 텔레파시로 위정을 교사했다는 말이냐,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또 장시호 씨의 아들 생일 파티를 해줬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일반적으로 이 정도의 의혹 제기라면 명예훼손에 걸리는 사안이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또 이미 기소돼서 재판 중인 피고를 그렇게 자주 불러내면 안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서영교 의원이 외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재판 중인 피고인도 별건 의혹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불러서 조사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조배숙 의원은 민주당이 탄핵 소추 사유로 제시했던 2017년 12월 6일 당일 김영철 검사는 장시호를 소환 조사한 기록이 없다. 그렇다면 민주당이 주장하는 모해 위정교사 의혹은 사실무근이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날짜를 터집을 잡고 있는데 김영철 검사가 장시호를 부른 것은 딱 3번에 불과하다. 그 외에 수십 번을 불렀다고 하지만 그렇다면 수십 번을 소환했던 검사들을 다시 탄핵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서영교의 무죄를 꼬집기도 했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가소롭다는 듯이 미소를 띠면서 그리고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차분하게 서영교 의원의 주장을 탄핵하는 장면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들에 보면 장시호 씨가 뭐 60회 그 전체 출정 기록을 하면 한 70회도 넘게 나갔는데 그 중에는 법정 출석도 있고 특검 출석도 있고 아닙니다. 예. 제가 서영교 의원님, 제 이야기를 좀 서영교 의원님, 질의 시간이 다 의원들이 똑같이 주어지는 겁니다. 예. 제가 아무리 민주당이라지만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저 법원 출석을 빼고 68회입니다. 그다음 처음 구속됐을 때 51회, 그다음 뒤에 구속됐을 때 17회인데 그 중에도 한 40회 가까이가 전체 67회 중에 40회 이상이 특검 그 출석이고 그 당시에 2017년 12월 이 무렵에는 장시호 이외에도 특검에 매일 그 크리스마스 신정 연휴 이 과정에 특검에 많이 출석해서 조사를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그 기간에 조사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특별히 더 의심을 하거나 해야 될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그 이후에 구치소에서 나오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만나지 않았는데 위증을 교사했다고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이고 텔레파시로 위증을 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민주당이 이제는 약간 말을 바꿔서 2시 40분에 재판 끝났는데 구치소 갈 때까지 1시간 반이 빈다. 4시 5분까지 1시간 반이 비니까 그 사이에 위증교사가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또 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좀 동선상 불가능한 주장입니다. 이 2시 40분에 재판을 마치고 걸어서 재판 구치관까지 이동해야 되고요. 5분 10분은 당연히 걸리겠죠. 그리고 특검 사무실로 불러내게 되면 그 행정적인 시간이 안 걸린다고 하더라도 특검 사무실이 어디 있었습니까? 대치동에 있었습니다. 거기까지 또 제가 지금 그 내비게이션으로 쳐보니까 한 2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대치동에서 출발해서 구치소로 또 가는 데까지 또 한 50분 정도 걸려요. 그러면은 애초에 1시간 40분 정도 빈다고 하는 시간들이 이동 시간 해버리면
아예 특검에서 조사받을 시간 자체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 2월 10일에 뭐 장시호 씨 아들의 생일 파티를 해줬다 하는 부분도 이번 구치소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어떻게 확인이 됐느냐? 특검으로 장시호 씨가 출석한 것이 확인된 거예요. 특검의 검사실 호수까지 나와 있습니다. 특검에 출석을 했는데 그때 이미 김영철 검사는 대검찰청에 복귀했었습니다. 장시호 씨가 그날 출석한 시간이 있는데 대검찰청에 그 바쁜 업무를 하는 검사가 그 생일 파티를 해주기 위해서 출장도 달지 않고 몰래 특검에 가서 자기가 떠난 사무실로 불러내서 거기서 생일 파티를 해줬다? 이거는 일반적으로 이 정도로 의혹 제기를 하면 명예훼손에 다 걸리는 사안이고요. 또 아까 명절 크리스마스 소환 횟수가 너무 많다고 하는데 많은 게 너무 당연합니다. 그 당시에 국정농단 사건에서 민주당이 제기한 의혹들이 엄청 많았고요. 재판적인 피고인도 별건 의혹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조사할 수 있습니다. 그 검사실에 호수가 딱 정확히 나와 있거든요. 김영철 검사는 지금 자기는 몇 번 안 불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른 검사실에서 소환한 것까지 왜 김영철 검사가 다 소환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것도 문제고요. 김영철 검사와 국민의힘에서 앞으로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민주당은 이미 돈봉투 전당대회를 수사한 김영철 검사, 그리고 강백신 검사를 비롯한 이재명 수사검사들을 탄핵하기로 마음을 먹었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청문회에서도 이 같은 상황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감사합니다.